그러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꼭 당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들 몸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중장년이 되었을 때 이 어릴 때 잘못했던 식습관으로 인해서 나중에 큰 변화, 악영향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저와 함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안쌤입니다. 10월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부터 겨울방학까지 대부분 학교는 연휴 없이 재량 휴업일 없이 쭉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오늘은 요즘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좋은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탕후루 이야기인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요즘 엄청나게 유행하고 길거리에 가면 무조건 보이잖아요. 담임으로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부모님께서 참고하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함께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탕후루의 배경이나 탕후루의 요즘 이야기, 그리고 탕후루가 아이에게 미치는 악영향, 부모님께서 아실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이 정도는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탕후루는 중국의 전통적 과일 사탕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간식이죠. 산사나무 열매를 이렇게 만든 것이 최초의 중국의 탕후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탕후루는 최초의 거란족들이 먹던 간식에서 송나라로 유입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일을 그냥 뒀더니 계속 썩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설탕물을 이용해서 굳히니까 오랫동안 먹을 수 있었다. 이것이 탕후루의 배경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예전에는 보관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간식이나 디저트를 위한 것이 되었죠. 그 디저트가 현재 1020 세대들의 대표 간식 탑3에 등극할 만큼 거의 모든 친구들이 먹어보았고 또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 일기장을 보더라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은 친구도 많고 어디 가면 꼭 탕후루를 먹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혹시 이 간식 세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아신다면 네, 젊은 세대. 네, 마라탕, 탕후루, 스무디라고 합니다. 1차로 마라탕을 먹고 나와서 2차로 탕후루와 스무디를 같이 먹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당이 폭발하는 음식 3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좋아할 만큼 이 탕후루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나 저 세대 때는 밥을 먹으면 빵을 먹거나 아니면 디저트나 도넛 같은 밀가루 위주의 도넛을 먹었는데 이것이 과일 위주로 넘어왔다라고 해서 일부에서는 비타민이나 식이섬유를 섭취해서 긍정적이라는 측면도 조금씩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측면을 넘을 만큼 이 과일 자체가 딸기나 귤, 포도, 샤인머스켓 등이 주로 이루고 있잖아요. 길 가다 보면 예전에 봤던 그 중국에서 산사나무 열매는 너무 그냥 먹기에는 너무 시기 때문에 이 신맛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래, 설탕물과 합쳐가지고 조금이라도 덜 시게 하자가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과일 자체가 단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설탕 시럽들을 포함하다 보니 당과 당이 만나서 폭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슈들이 있는데요. 다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집에서 만들다가 다치는 친구도 있고 유튜브에 보면 정말 다양한 탕후루 만드는 법, 다양하게 신기하게 만드는 법, 심지어는 제로 탕후루까지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화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심지어 며칠 전에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탕후루를 만들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부모님께서 학교에서 지도를 안 하냐고 학교에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뉴스 났는데요. 예, 나는 솔로 보신 분들은 경각심 하면 웃음이 날 것 같은데 저도 자연스럽게 경각심 이 단어를 보고 탕후루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도 만들 거면 조심스럽게 또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치는 아이들도 문제지만 또 쓰레기 처리도 굉장히 문제라고 합니다. 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탕후루집이 수백에서 수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쓰레기들 처리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쓰레기 봉투를 버릴 때 나무젓가락 이런 것도 처리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바로 뜯어지니까.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하고 더 길쭉한 나무 막대는 참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간단하게 언급만 드리고 아이들이 또는 가정에서도 충분히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다당 섭취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당뇨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 어른들에게 자주 일어나고 소아당뇨의 비중이 적긴 적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당뇨에 대해서 사실 크게 경각심을 가지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소아당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는 것도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 안에 피가 흐르고 그 피 안에 당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몸 안에 혈당 수치가 조금 높을 경우에는 소변을 통해서 필요 없는 당을 조금 배출하기도 하는데,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이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인슐린, 즉 혈당 수치를 조절해서 일정한 수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계속 혈당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단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알려주실 때 이런 위험성이나 나중에 생길 위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세요. 진짜 아이들에게 이런 당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찾아보았더니 실제로 소아당뇨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무려 초, 중, 고를 합치면 24%가 증가했고, 초등학생만으로 따지자면 무려 26%.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1형 당뇨는 이 췌장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2형 당뇨는 올바르지 않은 식습관이나 비만 등이 원인이 되는 당뇨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형보다 이 2형의 당뇨의 비중이 확 올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 이것은 이번 올 10월 달에 국정감사로 탕후루 가게 대표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가에서도 아이들의 소아당뇨나 이 설탕 과다 섭취에 대한 것들을 문제 삼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국정감사에 불렀다고 하니 정말 저는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아이들은 당뇨병이 뭔지 알아도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는 학생들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관리를 하면 당연히 걸릴 확률은 없어야 되고 지극히 낮아지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당뇨병에 걸린 분들은 평생 약물 치료를 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인데 몸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사로 대신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췌장을 보니까 기능이 상실하면 그 부분은 재생되지 않는다. 그러니 강제로 외부에서 내 몸에 약이나 주사를 통해서 내 몸의 혈당 수치를 조절해줘야 된다. 평생이나 오랫동안 맞아야 되니 정말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에게 당뇨가 너무 높아지거나 혈당 수치가 높아진다면 원하는 음식은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정말 식단 조절, 정해진 음식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너가 싫어하는 음식을 평생 먹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몸의 혈당이나 지방이 높은 것은 각종 다양한 합병증이나 고지혈증,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뇌졸중까지 올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 이 당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달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비만입니다. 지난번 제가 통계 수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비만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학년 실과 시간에 배우는데 섭취 에너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을 먹다 보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기는데 소모되는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 저장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소모되지 못한 그 칼로리가 바로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살이 된다라는 부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단 음식을 먹었을 때 또는 탕후루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것들이 쌓이게 되는지,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탕후루 칼로리를 보니까 보통 150에서 250 칼로리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것은 딸기 100g은 25칼로리가 되는데 이것이 설탕 시럽에 녹인 다음에 얼리게 되면 240까지 거의 10배 수준으로 확 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설탕과 시럽이 칼로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문제는 이것을 밥으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밥을 먹고 나와서 디저트로 이제 탕후루도 먹고 음료도 먹게 되는데, 밥을 먹을 때 권장량을 먹은 상태에서 그 다음 탕후루까지 먹고 음료까지 먹으면 우리 몸에 칼로리가 쌓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250이라는 것은 찾아보니까 콜라 한 캔 하나가 칼로리가 115에서 120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들 콜라 잘 안 먹이시잖아요, 칼로리 높다고. 근데 이 탕후루 4개짜리 그 하나가
콜라캔 2개의 칼로리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 몸에는 엄청난 높은 칼로리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것은 소화 비만이 초래하는 질병인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걸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 뒤에 나올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해서 그 3가지만 함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치아, 즉 충치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대부분 유치가 나빠지고 연구치가 다 났을 겁니다. 6살, 7살 때부터 이가 빠지기 시작해서 5학년, 6학년이 되면 대부분의 이가 새롭게 다 자랍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탕후루는 설탕 부분이나 시럽 부분들이 한번 녹였다가 올린 것이기 때문에 입 안에 들어가면 치아에 정말 잘 달라붙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왜 쳐다봤냐면 저희 어릴 때에는 그 달고나라고 하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것도 어릴 때 충분히 먹었는데 지금 탕후루가 무슨 문제냐 그러는데 이 달고나는 사실 입에 잘 달라붙지는 않고 물론 달라붙긴 하지만 금방금방 떼진다고 하는데 이 탕후루는 하나하나가 전부 설탕 시럽이기 때문에 정말 입에 잘 달라붙고 충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치과 의사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가 다 썩으면 물론 요즘에는 뭐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것이 있지만 제대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 이로 씹고 뜯고 맛볼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 먼 훗날 그럴 수 있다 라는 위험을 아이들에게 언급을 해주세요. 그래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조심성을 가져야겠다 또는 양치를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정말 우스갯소리 댓글 하나를 봤는데요. 어떤 치과의사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탕후루가 2, 3년만 더 유행하면 나는 강남에 빌딩을 하나 세울 수 있겠다 정도로 이 탕후루가 우리 아이들 치아에 또는 우리 어른들 치아에 정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 한마디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순환인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당뇨 환자들은 치아가 상실될 가능성도 거의 50%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뇨, 비만, 치아 이런 것도 우리 정말 몸에 소중한 내용들이잖아요. 꼭 우리 아이들이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꼭 당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들 몸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중장년이 되었을 때 이 어릴 때 잘못했던 식습관으로 인해서 나중에 큰 변화, 악영향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저와 함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는 나아지기 위해서는 약물요법과 식사요법, 운동요법 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당뇨도 마찬가지고 비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약물요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전에 처리를 하고 지금부터 잡아줘야겠죠.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바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입니다. 둘 다 아이들이 습관이 들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맛있는 것을 잘 먹으려면 탕후루를 먹으려면 또는 약물 치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부터 하라. 오래 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운동을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 체육을 잘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앞서 배운 것처럼 비만, 즉 내가 먹은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에너지로 칼로리로 쌓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움직여줘야 칼로리가 소모가 된다. 물론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통해서 뇌를 사용함으로써 칼로리도 소모시킬 수 있다. 하지만 몸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면 혈당이 직접적으로 내려가는 좋은 기능을 하니까 너가 공부도 하고 또 다른 시간에는 운동까지 줄넘기나 달리기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더욱더 엄마가 걱정 없이 너에게 맛있는 것을 먹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는 운동하기 싫어. 그렇다면 너가 운동이 싫으면 올바른 식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단 것이나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조금 줄이고 채소나 식이요법이나 식이섬유, 비타민, 우리 몸에 좋은 식습관을 가지면 엄마가 운동에 대한 얘기를 크게 하지 않겠다. 것이 되는 거죠. 즉 연결하다 보면 약물 치료를 받기 싫으면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기 싫으면 올바른 식습관을 가져라. 물론 운동과 식습관은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 자료를 찾다가 제가 그 전문가 인터뷰 하나를 봤는데요. 박이병 내분기 내과 교수님도 탕후루를 종종 드신대요. 하지만 주 1회에서 2회 정도 먹일 때에는 우리 몸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이것이 식습관이 꼬이게 되고 우리 몸에 안 좋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먹지마, 몸에 안 좋아 라고만 알려주시지 마시고 왜 몸에 안 좋은지, 그리고 이걸 먹었을 때 나중에 우리 몸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주로 해서요. 그리고 아이들이 탕후루를 안 사주면 종종 징징거리거나 때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는 부모님들께서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이면 아이들을 위해서 사줄 수 있지만 매번 밥 먹을 때마다 또는 매일매일 탕후루와 같이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 하시면 부모님께서 단호하게 너의 건강을 위해서 안 돼. 너가 운동이나 식습관을 먼저 갖추고 나서 너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 말하면 엄마가 들어줄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친구 관계 좋은 것도, 학교 가는 것도 가장 먼저 아이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야 다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단호하게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들께서 하시기 그렇다면 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대신 잔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담임의 마음으로요.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 어머님들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